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징계 파트 마무리하고 이제 해고 파트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연차 휴가를 좀 마무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각종의 전적이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드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휴게 시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휴게는 가운데 주는 거다. 가운데 주는 거고, 얘가 이제 4시간 이상이면은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운데 준다. 그리고 8시간인가 하게 되면 가운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이 근무 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를 봤죠. 자, 휴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차휴가, 그렇게 배웠고, 연차휴가 종류는 3가지였습니다. 만약에 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자, 15이 나오죠. 출근율이 8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개씩 늘어가는 구조예요. 16일, 16일, 17일, 17일, 그렇게. 그러니까 3년째 이제 가산휴가 한 개 붙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리고 최대 한도가 25일까지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80% 출근해야지만 나오는 연차휴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휴가가 아닌 휴가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1년 미만자. 자, 1년 안 되는 분들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나온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에 연차휴가 나오는 구조,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이분이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출근율이 이게 80%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년 됐지만, 1년을 근무했지만 출근율이 80%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미만인 근로자들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나온다고 하는 거. 자, 개근한 달수만큼 한 개씩 보여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3가지 연차휴가 종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도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근율이 중요한 구조였죠. 자, 출근율이 80% 되면은 15시간 나오는데, 이게 80% 안 되게 되면은 개근한 날수만큼만 부여되다 보니까, 과연 출근율이 80% 되는 거냐,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때 출근율은 분모가 연간 조정근로일수, 이걸 집어넣고, 자, 분자의 출근수를 집어넣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법에서는, 요때 근무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저들을 우리 법상으로는 3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업무상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 이제 선제 기간이죠.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성인 휴업한 기간, 주로 출산 휴가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은 이제 육아직 기간. 자, 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의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정직하는 기간, 정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안 볼 수 있는, 이제 분모에는 포함시키지만 분자에는 빼겠다라고 하는 판례도 측도 인정해주겠다. 그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죠. 자, 대신에 이제 부당해고한 기간, 부당해고한 기간은 법에는 없지만 우리 판례 입장은 다 산입하는 것이 맞다. 여기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업무상 부상이나 이런 기간들은 설사 1년 전체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다 간주해준다.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것들 생각할게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거냐. 근로자는 시기 정권이 있습니다. 시기를 정해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가 있고, 사용자는 이 지정한 시기에 하게 되면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제약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원칙은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휴가를 촉진했다. 이런 경우, 휴가 촉진 조항이 있는 거죠. 자, 휴가를 촉진했을 경우에는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주 큰 틀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실컷 배웠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그 다음에 휴게, 휴일, 자,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안 되는 근로자가 1차 산업, 주로 농림사업이라든지 수산사업, 혹은 이제 감당 근로자로서의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관리감독 업무 혹은 기밀 업무, 이걸 취급하는 분들은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고, 단지 이런 분들도 연차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변동을 봤죠. 사업 변동은 1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사실 문제 늘어나게 되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합병과 영업양도 분할이 있었죠. 합병, 영업양도 분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합병하게 되면 근로관계 승계되는 거냐? 예, 승계된다, 그죠? 양도도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거부해요.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이게 해고선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분할 같은 경우에는 승계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절차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승계하는 거죠. 즉,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승계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승계되게 되면은 거부가 해고가 되는 구조고요. 대신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한다. 하지만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의 거부권이 없는 구조죠. 거부권이 없다. 거부권이 없는 구조인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이나 양도나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 승계하게 되면 취업규칙 즉 개별적인 근로관계들 이런 것들은 다 승계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노동노동조합과의 관계 이것들도 다 승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업양도는 2차에서는 약간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1차는 일단은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3조 1항에 들어왔죠. 23조 1항. 자, 23조 1항은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정당한 이유. 자, 우리 법에서는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증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거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핵심 구조라서 거의 판례 문제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가 전직에 대한 문제. 전직은 두 가지 나누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우리 계약서에 어떤 근로의 내용과 장소가 특정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꾸려고 하면은 동의가 필요해요. 나의 근무 장소, 나의 근무 내용 바꾸려고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자, 하지만 이게 특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넓은 재량입니다. 넓은 재량. 사용자가 이제 넓게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 23조 1항 혹은 이게 권리남용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당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게 권리남용이 된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였죠. 하나가 업무상 필요한 거였냐, 이 전직이.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어요. 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매우 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인원 선택의 합리성, 과연 그 인원 선택이 합리적이었냐, 이걸 가지고서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직 같은 경우에는 협의 절차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협의 같은 경우에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돼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3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벌칙은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거나 혹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적을 봤죠. 전출과 전적. 자, 전출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로 하시면 되고요. 바꾸려고 하면 이제 다른 데로 잠깐 파견보내는 거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출 이꼴 반드시 파견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파견이라는 업무를 영업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전출했다는 것만으로 파견법상에 고용물을 부담시키지는 않겠다. 여기 판례 시각이 돼 있었죠. 2차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전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그룹 계열사 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포괄적인 사전 동의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 포괄적인 사전 동의도 인정하고 있다. 자, 단지 이제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갈지는 이제 옮기게 될 그런 사업체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디로 옮겨간다. 이건 특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업무 내용 같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동의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의 법원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행을 통해서 전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단지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휴직을 받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냐, 그죠? 자, 두 가지였어요. 휴직은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 휴직이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휴직에 대한 근거만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야 돼요.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야지만 이 휴직은 정당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맞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자, 요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게. 징계는 과거에 대한 벌인 거죠. 하지만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장래에 대한 업무상의 자견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징계가 아닌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전직의 법리를 좀 따르게 돼요. 많이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규정을 직위나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에 적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해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직위해제 연마 이후까지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연퇴직한다.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은 이걸 해고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서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약간 2차까지 하신 분들은 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도 약간 상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뭐 1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찍기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징계를 좀 봤죠, 징계. 징계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 사유가 정당하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절차가 정당하냐? 세 번째로, 이게 수단이 정당하냐? 문제예요. 자,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체육규칙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해야 돼요. 정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생활상의 비행. 1차에서는. 원래 사생활상의 비행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 비행이 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 혹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생활상의 비용을 이유로도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학력, 경력의 허위기재. 자, 이런 경우도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긴 한데 판단의 기준이 고용 당시 사정. 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고용 이후에 해고할 때까지. 자, 그 이후에 해고할 때까지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고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고용 당시만 보는 게 아니고 고용 이후에 해고할 때까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냐 것들을 고려해 보겠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할서 같은 경우도 심할서도 이게 양심자를 침해한다. 이런 심할서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겠다는 거죠. 이게 사과문, 반성문 이런 것들 심할서 명령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게 소명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변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기회를 말하는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건 효력요건입니다. 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이 징계는 무효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소명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즉,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소명기를 줘야 되는 거죠. 안 거치게 되면은 이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는 절차 규정이 있는데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언제까지 통보해 주겠다 이런 시기 규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판례 입장은 상당 기간을 줘야 된다. 이게 뭐를요? 준비하기 위한. 자,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 기간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지. 시기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뭐 당일 통보한다, 뭐 1시간을 통보한다 이런 것들은 소명기를 안 준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수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가 비례성 원칙. 자, 수단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재량인데 이게 무한적인 재량이 아니고 자의적인 재량이 아니에요. 비례성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만큼의 그런 처분이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과한 징계가 됐다? 그러면 수단이 정당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평등의 원칙. 이게 형평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과거에 했던 행위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형평이 맞지가 않다. 그래도 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이 논리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수단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가 아닌 전후에 저지른 그런 행위들. 자, 그런 것들도 징계 양정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단 단계에서는 이 징계를 뭘 할지를 뭐 정직을 할지 해고를 할지 이런 것들 판단할 때는 참작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징계는 워낙 중요하고 1차에서 중요하고 2차에서도 판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판례가 어디서 끄집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도 꼼꼼히 해야 되는 파트가 징계 파트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